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좀 제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걸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는 결국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자 간의 그런 이제 주체성의 문제를 그런 분명하게 이제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관계성 문제죠. 그래서 분명하게 피해자는 그런 피해자 주체로서 분명히 그 이상이나 존재적 가치들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지원자 입장도 단순하게 보조자의 역할이 아니라 이거를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하나의 주체로서 동등한 그런 관계로서 이제 설정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어느 한쪽이 주고 어느 한쪽이 종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 과정도 그래야 되고 결말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용수 할머니의 경우는 물론 이제 정치적 견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랐던 측면이 있고, 이용수 할머니는 분명히 피해자 주체로서 또 생각을 했던 것이고, 어디까지나 윤미향을 비롯한 그런 지원자 운동을 했던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좀 종속적인 관계로 이제 바라봤던 측면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우리 나눔의 집이 초창기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할머니들을 모시는 주체로서 모시고 우리가 어디까지 보조자 입장에 이제 섰었는데, 이후에 오히려 피해자의 지원자가 오히려 피해자들을 하나 이제 종속적 개념, 부수적 그런 좀 도구화 시켰던 이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 특히나 이 관계성 측면에서. 그래서 피해자와 지원자는 정말 우리가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대등하듯이 그런 대등한 관계 속에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그런 이 생활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면 제반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또 이게 그런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서비스 체계들을 또 이제 갖춰야 되고, 그런 문제에서는 좀 행정 분야나 그런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측면에서 좀 미숙하고 관해가 되었고, 잘못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성들을 좀 확보를 하고 전문 분야에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 예컨대 회계 부분도 지금 문제를 일으킨 사무국장은 전혀 회계 전문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시정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누적돼서 이 문제가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각 분야의 예를 들어서 회계면 회계, 또 이걸 알리는 또 홍보면 홍보, 또 대외적인 협력 관계를 또 구축하는 것이라든지, 재반 분야의 좀 전문가들이 그 전문 분야에서 좀 역할을 하면서 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소통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건 우리 서비스 시설입니다. 그러면 후원자분들에게도 그동안에 우리들이 사업 내용이라든지 수입 내역이라든지 또 지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회고를 만들어서 이걸 정기적으로 저희 알려내고, 또 후원자들에게 우리가 또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 나은 사업이 없겠습니까? 이런 것도 묻기도 하고, 서로 일방통행이 아니라 좀 쌍방으로 소통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불통의 결과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제 시민사회 활동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로부터 끊임없이 또는 이 전문가로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감시 체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감사도 받고 하지만 또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그런 감사도 받는다든지, 또 시민사회로부터 그런 우리 사업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또 평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부 평가, 외부 평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이거를 좀 더 지속성을 좀 더 확보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측면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이라도 다시 보완하고 또 시정 조치하고 하면 또 우리 사회가
또 시민사회와 우리 불교계 또 그런 주체들이 지금이라도 다 같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이 문제를 좀 대안을 만들어 보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면 저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세 가지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두 번째 행정 서비스 체계의 전문성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활동 감시하고 점검하는 어떤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피해자와 지원자 간의 어떤 주체성 확립 문제는 지금 이 나눔의 집만이 아니라 이제 그 정의원, 윤미향 당선자 관련된 문제에서도 불거지는 것처럼 아직 시민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합의 지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나눔의 집에서 두드러지는 문제는 승려들의 권위주의적 모습이 이 문제를 갖다가 왜곡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아닌가라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수평적일 수가 없어요. 특히 종교 내부 문제로 왔을 경우에는 승려라는 지위는 고상하고 존중받아야 되고 저 위에 있는 자리이고, 그 다음에 승려가 아닌 자들은 승려의 지시와 가르침에 따라야만 되는 어떤 그 이원화된 체제거든요. 지금 2001년도에 나눔의 집 관련해서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혜진 스님의 개인적인 그 문제도 있었지만은 혜진 스님이 원장으로서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그 직원들과 그 할머니들한테 어떤 일종의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구루밍이죠. 길들이기가 들어갔었다라는 식의 얘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의도를 가진 구루밍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승려라는 어떤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어떤 권위성이 결국에는 내부의 그 구조를 왜곡시키는데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제 팩트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초창기에 할머니들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이제 후원자들이 와서 후원금을 준다든지 또 이제 방문하고 그런 과정에서 할머니들이 이제 그런 권리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우리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 보조자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냐, 그렇죠. 뭐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후원금을 다 우리를 줘야 된다. 우리를 줘야 되고 너희들은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운영권을 달라. 이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운영권을 우리 할머니들에게 달라. 이런 또 요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은 제가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당시 할머니들마다 성격 차이들이 상당히 존재했고요. 특히 할머니들이 젊은 시절에 그렇게 끌려가서 당한 그런 정신적, 육체적 고통들이 고스란히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피해의식들이 상당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표출하는 또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10인10석이었죠. 심지어는 할머니들끼리도 서로가 좀 사이가 좋지 못한 경우가 왕왕히 있었고요. 심지어는 일본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가 기다 아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당신들끼리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요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이 할머니들의 그 입장을 주체로서 존중하고 모시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혜진 스님이 당시 이제 승려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고 또 직원들과의 정말 박봉이죠. 그야말로 50에서 100만 원 밖에 주지 못하는 그런 이제 활동가들의 그런 의견들도 조율하고 이렇게 끌고 가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거를 승려의 권위만으로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차원이 달랐겠죠. 그런데 이제 할머니들의 의견들을 듣고 또 직원들의 또 의견을 듣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혜진 스님은 오히려 좀 휘둘리는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상명하고 식으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그건 약간 좀 팩트는 아니고요. 이제 초창기에는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되는 후원자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원금이 뭐 그 300이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할머니들이 우리한테 다 나오고, 근데 실제로 이제 할머니들은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에 의해서 매달 그때 당시 이제 70만 원인가 이렇게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면면을 보면 할머니들 뒤에는 자식들 또는 다 그런 그 친인척 부분에 그 뒷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보면 그 몰래 그 자기 자식, 딸, 아들, 심지어는 어떤 할머니는 연변에서 오신 할머니는 이제 그 자기 자식들을 다 이걸 데리고 왔죠. 그 과정에 있는 모든 돈을 이제 초창기에 줬던 이제 그런 생활연전 지원금 뭐 매달 하는 거 다 그 자식들을 다. 그러니까 맨날 주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계속 또 이제 자식들은 이걸 또 바라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당연히 부족하니까 또 우리 후풍 그러면 뭐 300만 원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 나오고 그러다 그 이제 자식들 또 관련된 사람 다 주려고 다 그랬었죠. 그런데 특히나 이제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할머니 주면 또 어떤 할머니들 그냥 모르쇠로 안 주고 또 할머니들끼리 또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부득이하게 하도 이제 문제가 많아지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최소한 10만 원 드리겠다. 그러고 이제 할머니들한테 대신에 다른 들어온 부분은 저희들이 투명하게 다 이런 공개를 하겠다. 하고서 할머니들한테 다 동의를 받고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그 300만 원 이내 금액 속에서는 이거 10만 원씩 하면 9분 계정에 9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뭐 그런 배식비, 부식비, 주식비 이런 거에 또 직원도 없잖아. 그야말로 빠듯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초기에 그 후원금 실태 상황을 모르고서 야 무슨 소리냐 지금 왜 10만 원 지금 뭐 몇십억이 떼는데 그 전부터 계속 이제 막 그런 문제가 이제 2000년에 계속 그 문제가 막 할머니들끼리 싸우고 또 막 심지어는 우리가 물품을 가지고 오자 그러면 할머니들 본 앞에서 우리가 구동분을 다 해요. 그러면 심지어는 뭐 이 사과는 뭐 이 할머니한테 많이 갔네 왜 내 나한테 오는 사과는 정리 심지어는 막 그런 물품 가지고도 서로 막 서로 뭐 언쟁을 하고. 뭐 상식적으로 집에 어른 한 분 계셔도 그거 어른 비위 맞추면서 모시기가 그렇게 힘든데 평생을 따로 살아오신 분들을 갖다가 그 한 군데 모아놓고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후원금에다 원칙을 이제 최소한 10만 원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해줬으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걸 나오게 될 줄을 몰랐던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이 흐르고 그럼 한 2010년쯤 되면 예를 들어서 좀 후원금이 많아지면 그때 또 할머니들한테 후원금이 많아지면 또 우리가 좀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또 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20만 원에서 또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또 약정을 또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오게 돼버리니까 그 자료를 이제 지금 내부 고할 직원들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상황은 모르고 지금 내부 그 고발한 직원들이 기껏해봐야 2018년부터 근무한 직원들 뭐 기껏해봐야 2, 3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몰라. 그런데 그 뒤에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조금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상세하게 제가 언급하기는 좀 부적절하지만 그런 이제 내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제 사무국장으로 이제 법인 사무국장 들어가서 제가 수습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할머니들 간에도 조금 이제 스님들이 이제 운영하시는 그 시설이다 보니까 어렵다 대화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큰 스님을 비롯해서 이제 이사 스님들이 그 상당히 이제 그 지위들이 있고 불교계에서 또 우리 제가저를 바라볼 때 높은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들도 선뜻 할머니도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 이제 그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오히려 그 혜진 스님이 있을 때는 그나마 이런저런 의사소통 구조가 이루어졌는데 그 뒤에는 이사장 스님이 비롯해 이사 스님들과 충분히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소통하기가 힘들었고요. 물론 이사장 스님에게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도 나누고 했지만 그거는 주로 이제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제 수준을 그쳤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론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보지만 우리가 승거와 재과는 서로 수직적 관계,
상명하복적 관계가 아니고 저는 평등한 관계에 기초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것이 사부대중이라고 하는 측면은 그것이 승가의 우리 공동체 쪽에서 어떤 우열이 아니라 서로 평등하고 화합하는 그런 관계,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협력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설을 만들어내기까지는 그래도 명문가 스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일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문성 측면에서는 또 제가자들이 이 부분의 전문성을 많이 또 가지고 있었죠. 활동적 전문성을. 그러면 서로가 스님들은 그런 활동가들이 어려운 속에서도 박봉을 받으면서 일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좀 존중을 해주고, 또 활동가들은 또 스님들이 갖는 그런 위상이나 위치를 또 일단 존중을 해주고, 이런 이제 상호와 협력적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들이 조금 부족했고요. 그거는 뭐 우리가 그 1600년 동안에 한국 불교가 흘러내는 과정, 또 요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스님들과 우리 제가자들이 갖는 그런 이제 어떤 수직적 구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깨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은근히 그 뭐랄까 승가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이제 그것이 계속 기능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나 거기는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현재 일반인 제가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스님들로 다 구성이 됐고, 초창기는 그래도 나눔의 집을 만든 그 초창기 스님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걸 기여했던 분들 중심으로 이제 이사진들이 꾸려지고는 했었는데요. 그 뒤에 이제 혜진 스님과 관련된 그런 이제 일들이 있고 나서는 초창기 분들이 다 이제 배제가 돼 버립니다. 배제가 돼 버리고 이사장 스님 중심으로 이제 그 뭐 상자 스님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초기의 설립 목적이나 그 어떻든 우리가 주체로 피해자를 주체로 어떻든 모시고 그리고 대동원 관계 속에서 그분들의 말씀을 많이 반영을 하고 같이 이 문제를 좀 역사의식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그런 측면의 좀 의식들이 그 뒤에 들어오신 이사 스님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미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본래 그 목적이고 그 사업의 중요한 부분인 일본 위안부 피해자 그 생활시설 운영이라든지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빠지고 그냥 일반 요양화나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떻든 의도들이 이제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태가 오게 되는 하나의 본질적 계기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승가와 제가 그렇게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그 뒤에 그 초창기 분들이 이제 재해가 되고 그 뒤에 이제 이사장 스님을 비롯한 그분들 중심의 그런 이제 유사의 구조가 되면서 좀 본래의 목적과는 조금 다르게 변질된 측면이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질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이며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정상화시키는데 그 주체는 누구가 될 것인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선입니다. 대답이 없죠. 조계종 법인법에 의하면 조계종의 산하 법인에 대해서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이사진의 4분의 1을 갖다가 이제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승인권을 가진 조계종 총무원장이 사실은 여기 이해 당사자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총무원이 관여하는 것도 올바른 방식은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초창기 만들었을 때 기여했던 분들 중심으로 어떤 새로운 이 나눔의 집 어떤 그 문제 수습 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구성하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뭐 설사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뭐 현재 지금 그런 이사진 속에서 그런 것들을 동의하고 그런 그 절차와 과정들을 좀 만들어내기에는 저는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 설립하는데 그 앞장서고 기여하고 그런 분들을 그 뒤에라도 사실 다시 모셨어야죠. 네. 다시 모시고 그리고 이제 스님들로만 이사진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나 또는 뭐 이거를 운영적인 측면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뭐 회계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시민사 활동가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또 이사진으로 좀 구성을 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해서 좀 각계각층에서 이 문제는 비단 불교계가 출발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우리 전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이제는 우리 국가적인 이제 의제로까지 이제 격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단순하게 할머니들을 모시는 차원의 그런 생활시설 운영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이제 피해자 지원 운동을 좀 더 이제 우리가 확대하고 같이 문제를 지구촌사에 알려내는 그런 운동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그런 각계 전문가들이 이사진으로 와서 충분히 이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이제 할머니들을 잘 모시는 것도 이제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그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좀 제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도록 하는 원동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조금은 이제 아까 말한 그런 91년대 그 초반에 일어났던 그런 이제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그 스님에게 책임을 묻고 그 뒤에 이제 이사장 스님 중심으로 이게 이사진을 꾸리게 되면서 이것들이 좀 더 독점적으로 폐쇄화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열린 이사회, 소통하는 이사회, 각 전문가들을 또 우리가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또 지속하도록 하는 그런 이사회로 이제 변명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새로운 이 대책위원을 꾸려서 사회각계 전문가들, 특히 초창기에 같이 활동하고 했던 분들을 모셔서 그렇게 우리가 좀 라운딩 테이블을 만들어내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지금이라도 정말 마음을 다 내려놓고 또 위치를 내려놓고 하면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기는 대단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리 행사는 했지만 현재 지금 책임을 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그런 운영진의 명예는 그냥 책임을 넘기고 그렇게 꼬리자르기식으로 하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대단히 좀 아쉽고 안타깝고 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네. 관념은 네. 이제 그 실천의 어머니고 또 실천은 또 관념의 이제 스승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 이제 불교조 얘기를 다시 하면 이제 지혜의 스승은 자비행이고 또 자비행의 어머니는 이제 그 지혜라고 하죠. 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고 지식이 많고 또 관념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자비행이라든지 실천을 통해서 그것이 검증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지속화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런 관념 허무주의에 또 빠지기 쉽죠. 그래서 특히 우리 선가에 법과 도는 좌복에만 있지 않다. 우리가 출세관에서 도를 구하려고 한다면 토끼에서 우리가 뿔을 구함과 다르지 않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간에서 중생들이 아파하는 이 세간에서 중생들과 함께하는 속에서 실천행을 통해서 보살행을 통해서 우리가 법을 구해야 되지. 이 자복에서 또는 관념에서 지혜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초창기에 그 선정 중심주의로 흘렀던 그런 그 이제 흐름에서 어찌됐든 우리 사회의 좀 고통과 좀 마주하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헌신해왔던 그런 이제 민중불교 운동이라든지 그 뒤에 이런 그 사회복지 어떤 그 활동 영역에서 헌신해왔던 그런 그 자비행을 해왔던 그런 스님들 또 같이 스님들을 모시고 또 같이 왔던 우리 이제 사회복지 전문가들 또 활동가들 그럼 묵묵하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그런 자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무명의 그런 그 활동가들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우러져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래도 이렇게 우리 사회에 서서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사태가 오기까지 이제 큰 책임이 있는 분들
그것이 승가 제가를 만능하고 그 부분을 다 위치나 이상을 다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초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가 동등한 그 피해자의 주체와 피해 해결자의 주체로서 같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고 지금이라도 모든 걸 방아착하고 그렇게 초심에서 다시 좀 출발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전화 회복의 기회가 좀 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분명히 또 희망의 지점은 있고 그래서 어떤 좀 희망의 좀 불씨를 우리가 좀 다 같이 좀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그 살려내는 그런 방향으로 좀 여론이 좀 모아졌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지금 여론이 지금 나타나는 대로 그냥 비난일색 그러면 그치지 말고 그 현상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본질적인 측면들을 다시 한번 봐주기를 바라고 이 문제에 좀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해결에 주체로서 좀 같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끝으로 가져봅니다. 그 대목에 대한 그 질문이에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해결의 주체로서 나서야만 하는데 이것이 이제 타종교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평가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겠죠. 비판을 한다거나. 그런데 지금 이것이 불교계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불교 시민사회가 많이 또 고민했던 주제라고 한다면은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 것인가. 하나의 실천 방향이 정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요한 그 제언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한 그런 원탁회의 그래서 초창기에 몸담았던 분들 그것이 이제 승가 제가를 막론하고 또 그 과정에 참여하셨던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그런 이제 각계의 전문가들 또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행정체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정부나 또 지자체와 어떤 많은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이제 정부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좀 다 같이 좀 모여서 그렇게 해서 좀 수습을 위한 그런 좀 뭐 대책위원회도 좋고 아니면 원탁회의도 좋고 그 구성원에는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서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 국가적 지금 하나의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그렇게 어쨌든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회의 구조를 좀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그럼 대체 누가 제안하고 또 그 부분도 누가 받고 이런 과정에서 그 매개고리를 누가 할 것인가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뭐 제가 뭐 할 수 있다 한다면 미래가나마 제가 이제 몇몇 이제 초창기에 이제 관여하셨던 분, 뭐 스님들, 뭐 어른들, 뭐 이런 분들을 제가 한번 모시고 그런 제가 좀 역할을 좀 제가 자임할 수 있으면 제가 해볼 의향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 너무나 공고하고 그런 이제 저희들의 그 좀 입장을 좀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이제 좀 현재 이 사회 구조가 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좀 여지를 남겨두고 좀 희망의 좀 불씨를 한번 좀 키워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법인 이사회가 명확히 있는 상태에서 무슨 수습대책위원회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눔의 집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해가지고 의견을 교환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의 현 이사회도 같이 그 소통하는 구조로 해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지 지금처럼 그 사방에서 날라오는 돌팔매를 갖다가 그냥 납작 엎드려서 맞고만 있는다는 것은 이건 법인에도 좋지 않고 거기 특히 할머니들한테도 정말로 좋지 않은 방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하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법인 이사회는 이제 드러난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이제 운영진의 잘못으로 돌리고 이제 그것으로 그냥 덮고 이사회는 그런 아까 정관계정의 가장 근본적인 그 사업의 일항을 그러면 이사회 차원에서 그걸 다시 환원시키고
그런 이제 노력을 통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러면 수술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 여론을 잠재우고 또 지속적으로 이 역사 의식을 갖고 이 역사 운동을 피해자 지원 운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대단히 미흡하다.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자, 나눔의 문제를 뭐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요. 오늘 이남재 원장께서는 처음에 만든 그 뜻과 의도, 그 다음에 같이 이 부분에 헌신했던 분들, 기여했던 분들에 대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우리 불교에서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우리가 처음 마음을 내고서 그 첫 마음으로 순수하게 뛰어다녔을 때 그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점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하나의 그 권력화되고 하나의 기득권화 되어가지고 그 병들어진 이 상황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애초에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